어떤 지역에 뭐가 있는지 알려줘 이런 걸 물어보면 리스트를 잔뜩 나열해 주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시스턴트 개발 그룹에서 챗봇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도하 책임입니다. 진실의 오인가요? 붙어 앉는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꼼꼼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팀이 한 6년 정도 이어진 팀이다 보니까 다들 친해서. 회식을 하면 보통 점심 회식 하시나요? 네, 점심 회식합니다. AI 어시스턴트 팀은 대화형 상담 챗봇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이고, 그 중에서 어시스턴트 개발 그룹은 그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브 컴퍼니 챗봇 솔루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상세하게는 챗봇 엔진에 대한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엔진과 연계하는 API 인터페이스, 챗봇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어서 저는 남들보다 한 30분 일찍 출근해서 30분 일찍 퇴근합니다. 출근을 하게 되면 자리에 노트북을 세팅하고 PMS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PMS 접속해서 오늘 일정이 뭐가 있는지, 어제 진행했던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금주나 차주에 할 일들을 미리 점검을 해서 놓친 거 없는지 검토를 합니다. 업무를 보다가 개발했던 내용들 커밋할 건 없는지 이런 거, 내일 일정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작업하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언어랑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코드 작성 능력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문제 해결 직업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찾고 이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워크 및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개발자들은 대부분 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팀원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하고 협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프로젝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조사를 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프로그래머라고 적어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직업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냥 이름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경했던 기억이 잊혀갈 때쯤에 우연히 개발을 접해보게 되었는데, 단순한 스크립트 작성이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경험이 계기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 관련된 산출물을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설계 문서부터 작업 결과물에 대한 문서, 그런 게 종류도 굉장히 많고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작성된 문서들을 토대로 감리를 받기 때문에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시간을 많이 뺏기는 작업입니다. 안 그래도 개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 빠듯한 시간을 쪼개서 문서 작성까지 해야 하고, 이건 아마 개발자 모두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아마 모든 개발자가 동일할 것 같은데,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이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체국 금융 챗봇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우체국 금융 스마트 고객센터에서 AI 기반의 챗봇으로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업 제안서 작성부터 사업 종료 후 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참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나라장터에 챗봇 관련 사업 공고문이 올라오면 항상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서를 분석하고 각 파트를 나눠서 저희 팀은 항상 제안서를 작성했었는데요. 당시 제안서 작성할 때 밤샘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새 작성한 제안서로 사업을 따냈을 때 쾌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수행할 때는 같은 팀원분들과 나주에서 몇 달간 출장 근무를 했었는데요. 챗봇 솔루션 납품 사업이지만 시스템 통합 성향이 짙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현업들이랑 매일같이 회의하고 그런 요구사항 같은 걸 해결하는데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자연히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았고 팀원들이랑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같이 보냈었던 날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챗 GPT가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설프게 질문을 해도 대답을 이끌어내 준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학습 기반의 챗봇이다 보니까 좀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달을 할 때도 마치 이게 정확한 정보인 양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뭐가 있는지 알려줘 이런 걸 물어보면 리스트를 잔뜩 나열해 주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제가 볼 때 앞으로 챗봇 산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저희 챗봇 솔루션처럼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챗봇이랑 다른 하나는 챗 GPT처럼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답변을 주는 그런 챗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둘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브 컴퍼니는 예전 다음소프트라는 회사로부터 이어온 강력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의 챗봇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인간과 대화하듯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의 챗봇은 기계학습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챗봇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검수가 조금 필요하지만 그만큼 다른 챗봇에 비해서 답변의 정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챗봇 대비 대화형 상담 챗봇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분을 해보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요구사항에 맞춰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개발자들이 사용할 개발 환경을 준비해주고 빌드, 배포, 형상 관리 등 서버 환경을 구성하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재 팀 내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기르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시간은 터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요. 주로 회식도 점심에 하는 편이고 간혹 술자리가 생기더라도 술을 강요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불편한 점을 좀 잘 찾아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고민해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본다면 개발자가 되기 위한 연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맑은 눈의 광인.